김용현이 시국 상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말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11월 6일 보직된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유튜브 뭐 관련돼서 뭐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주 1 내지에 많으면 뭐 3 내지 5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받아서 시청했던 말씀을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와 연계선상에서 그런 것과 관련된 시국의 어려움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증인은 2014년 12월 13일 군검사 피의자 신문 당시에 김용현이 사회적으로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 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했는데 사실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게 저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세한 내용을 쭉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다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거의 노동계, 언론계 그런 내용들이 다 거기에 막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들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시국도 어렵고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다음 2024년 5월경 서울 강남에서 있었던 저녁 모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증인은 2024년 5월경 평일 저녁에 서울 강남에서 여인영, 이진우와 함께 식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증인 등 3명 외에 다른 참석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셋이 식사했습니다. 당시 대화 중에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일상적인 대화도 있었고 뭐 인사 관련된 대화도 있었고 비슷한 시점입니다. 다 뭐 시국 관련 이런 내용도 조금 있었고 주로 그런 류의 있었습니다. 대화가 있었습니다. 계엄이나 비상대권에 대한 대화도 있었습니까? 이후에 여인영이 그거 관련된 얘기를 했다는 소리를 제가 증인 조서를 보면서 봤는데 딱히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그때 5월 달에는 제가 기억이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계속 드렸고 그 이후에 그때인지 그 좀 지나서인지 모르겠는데 여인영이가 뭐 이게 계엄 관련돼서 뭐 무릎 꿇고 빌었다라는 내용들을 얘기를 저한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이후에 통화했는지 그 당시 통화했는지는 잠깐 기억의 시점은 불분명한 게 있습니다. (15항은) 생략하고 증인의 진술 중에 나온 부분을 하나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여인영이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거는 누구한테 빌었다는 겁니까? 여인영이한테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그때 당시에는 겁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왜 빌었다는 겁니까? 계엄령 관련돼서 얘기를 해서 그거와 관련돼서 뭐 반대에 자기가 무릎을 꿇고 뭐 반대의 얘기를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제가 그때 저렇게 얘기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전화로 들었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 부분이 들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까지는 전화로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얘기했는지 전화로 들었는지 모르는데 시기는 그 언저리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수단은 정확하게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들은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16항은 고쳐서 묻겠습니다. 그럼 2024년 5월경 서울 강남의 저녁 모임에서 증인과 여인영, 이진우는 계엄과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억은 지난번 진술할 때도 제가 그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지금도 비슷합니다. 그때는 명확하게 제가 여인영이 했던 것들을 제가 그게 기억 속에는 이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여인영으로부터 피고인이 계엄령 얘기를 해서 무릎을 꿇고 하지 말라는 취지로 빌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4년 6월 17일경 삼청동 안가 저녁 모임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6월 17일경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과 김용현, 여인영, 이진우
그리고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 강호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사실 있습니까? 예. 피고인 등 6명 외에 다른 참석자도 있었습니까? 그 테이블이 사각 테이블이었는데 말씀하신 그 인원들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머지 위에는 뭐 서빙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식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경위로 만들어진 자리입니까? 주로 왜 집합을 해라 이런 식으로 거의 얘기를 안 했고, 언제 뭐 어디로 와서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로 해서 전달받으면서 주로 참석을 했지, 그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듣고 그렇게 했던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20항 생략하겠습니다. 여인영회 3 증거기록 순번 769번 1960쪽 추가 자수서 제시하겠습니다. 저쪽 한번 보시죠. 예. 당시 피고인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시국 상황에 관해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 말씀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하시면 저 시국 관련된 얘기는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장님, 예, 아직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추가 자수서, 예, 자수서에 대해서는 지금 기각하신다는 말씀을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려주셨는데, 이 자수서를 제시하고 증인 신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시에 대해서는 반대하신다는 입장이시죠? 네. 아직 검사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입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를 증인이 작성한 서류입니다. 증인이 작성한 서류를 증인 신문할 때 증인에게 제시 못한다는 규정이 세상에 어디 있는지 한번 변호인께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재판장님, 예, 검사님? 지난 기일에도 그 제시에 대해서는 그 제한 없이 허용을 해주신다는 취지로 재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특검 측에서도 그 취지에 따라서 그 제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변호인께서 그 재판장님 지휘와 달리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의아할 뿐입니다.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이영호 변호사님? 지난 기일에 제시에 이의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는 아직 증거 인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증인, 뭐 다른 진술이네, 뭐 진술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었지. 지금 뭐 저희가 이미 내용 부인한 그 지금 증인의 진술에 대해서 그거를 제시하면서 진행을 하신다는 거는 법리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쌍방 말씀은 다 마지막으로 뭐 하시면 어떤 근거로 본인이 작성한 서류를 본인에게 제시를 하지 못한다고 하시는지, 그건 법률적 근거를 좀 말씀하시면서 주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일단 형사소송 규칙과 형사소송법을 좀 한번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재판장님께서 일단 뭐 잠정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기각을 하시겠다고 한 지금 자수서, 추가 자수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증거 능력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제시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저희가 나중에 뭐 그 아까 그 검사님께서도 뭐 그 부분에 아까 판례 말씀하시면서 추가로 의견을 개진해서 증거 능력을 부여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시면은 더 추가로 저희 의견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황 자체가 지금 현재 이게 증거 능력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제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말은 재판장님께서 증거 채택을 하였느냐 안 하였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작성한 서류를 본인에게 보여주겠다는 게 무엇이 문제가 있고 그게 어느 형사소송법 규정에 그런 것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지 그걸 밝혀달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고 왜 자꾸 증거 능력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형사소송 규칙 제84조에 따르면 증인의 진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면, 사진, 모형, 장치 등을 이용해서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형사소송 규칙 제83조 제1항은 증인의 기억이 명백치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기억을 환기시키기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제시하면서 신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에
제안은 아무데도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전회에 재판장님께서 그 제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안이 없다는 취지로 이미 소송 지휘를 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검사님, 그 부분은 제시한다는 건 본인이 기억하기를 위해서 배보민 변호사님까지만 말씀하시고. 예. 본인에게 제시하고 그걸 진술하라는 말씀이지, 이게 재판정에 띄운다는 것은 증거 능력이 증거가 채택되지 않으면 재판부도 보지 못하는 게 증거법칙상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본인이 작성하는 거는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본인한테 제시하는 거는 그런 취지로 재판장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띄우지 않습니까? 법정에 하면서 하시는 거가 그건 증거법칙에 어긋나죠. 그걸 말씀하시는 걸 본인이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게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면 재판부에도 현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정도 이제 양쪽 얘기 들었으니까 정리할까요? 예, 뭐 더 말씀은 쌍방 다 뭐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지난 길에 이제 쌍방이 합의했던 내용 말씀드리자면 그건 지금 다른 사람들 지금 아직 증인으로 안 나와서 채택이 안 된 다른 증인들에 대한 그런 서류 같은 거 제시에 대한 말씀이고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하고 그리고 증거 능력이 아직 부여되지 않은 증거를 공판정에 현출시키는 것 자체는 원래 안 되는 게 맞고 다만 저희가 미리 사전에 정한 룰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시 해도 되지만 지금 이런 경우에는 상대편이 안 된다고 하시면 이 부분은 제시할 수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때 제시는 좀 전에 배보민 변호사님 말씀대로 당사자한테 보여주면서 기억 환기를 위해서 하는 건 맞고 다만 화면에 현출시켜서 재판부가 볼 수 있게 하는 거는 증거 능력 아직 없는 서류라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예. 예, 필요한 경우에 그래서 증인에게 직접 제시를 하시고 요 화면에 띄우는 거는 하지 마시고 대신 변호인 측도 보셔가지고 문제가 안 되는 서류들은 과감하게 제시에 대해서 하셔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하시죠.